1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우선 미래의 1번 분들이 지금 1번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적힌 편지부터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미래 1번 분들이 지금의 1번 분들한테 규칙까지 어기면서 어떤 힌트를 주고 싶은 건지, 그리고 앞으로 1번 분들이 얻게 될 커다란 선물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무엇인지 카드를 살펴볼게요. 우선 키카드 자리에 Unfinished Business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카드는 아직 그리다만 그림이죠. 근데 이제 보면은 거의 다 그렸죠. 지금 배경이랑 머리 색깔만 채우면 끝나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거의 다 그린 그림을 그리다 말고 화가가 지금 잠깐 사라져 있어요. 뭐 번아웃이 온 건지 화장실 간 건지 어쨌든 사라져 있는 카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미래 1번 분들이 지금의 나에게 하고 싶은 말 자리에 컵킹 카드가 떴거든요. 이 컵킹 카드는 내가 이미 나의 감정이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안정됐다. 그리고 나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자존감이나 자신감, 힘이 생긴 모습이라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래 1번 분들은요, 상당히 안정된 모습이에요. 지금 만약 1번 분들이 불안해요. 저 자존감도 좀 깎이는 것 같고 상황이 언제쯤 나아질지 모르겠고 돈 문제도 언제 해결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요. 미래 1번 분들은 지금의 그 고민거리는 전부 해결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래 1번 분들이 지금 1번 분들한테 하는 말은요. 거의 다 됐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강해요. 1번 분들이 꿈꾸는 미래에 스스로는 지금 모르지만 상당히 가까워졌다라고 하거든요. 손만 뻗으면 된대요. 근데 앞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그래서 멀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할 수밖에 없겠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Unfinished Business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1번 분들이 방심하면 안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1번 분들이 이만큼 해놓고 그러니까 그림을 여기까지 그려놓고 나 지금까지 잘한 게 맞나? 뭔가 잘못 그린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비율도 안 맞는 것 같고 뭔가 결과물도 별로일 것 같고 다시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뭐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을 자칫하면 버리고 도망갈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런 충동이 생길 수가 있는데 사실은 좀만 더 기다려서 그리게 되면은 굉장히 큰 여유와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과정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1번 분들이 지금 뭘로 고생하는지는 좀 다양할 수 있겠죠. 뭐 사업이라든지 뭐 법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뭐 시험이 있다든지 뭐 정말 다양할 텐데 중요한 건요. 지금 1번 분들이 불확실성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막 포기하고 싶어. 힘들어. 내가 언제쯤 좋아질지 모르겠어. 언제 성공할지 모르겠어. 이런 불확실함이 사람을 되게 수그러들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래에서 온 1번 분들의 힌트는요. 제발 일찍 포기하지 마. 왜냐면은 너 당연히 모르겠지만 내가 다 거의 다 온 거 알거든? 그러니까 인터스텔라에서 그러잖아요. 책장 건너편에서 스테이 이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외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미래 1번 분들은요. 너 감정 기복을 조금 가라앉히면 좋을 것 같아.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게 문제거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감정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거든요. 감정 과잉이죠. 물론 힘들 수 있고 1번 분들이 힘들다라는 걸 미래 1번 분들이 당연히 알아요. 근데 미래 1번 분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몇 년 지나고 와서 보니까 그렇게까지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절망하거나 비관하지 않았어도 될 일이라는 거죠. 지금 1번 분들이 내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실체 없는 걱정을 할 수가 있어요. 밤에 막 잠도 설칠 수가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하소연할 수도 있고요. 일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거나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너무 과해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 컵킹 카드를 설명을 드리자면요. 컵은 감정이에요. 이 감정과 나의 아이디어나 나의 형태가 없는 그런 기분 같은 것들을 상징하는데 이 파도가 치고 있는 것도 다 감정의 바다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위에 단단히 앉아서 나의 컵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컵킹은. 그래서 미래 1번 분들은요. 너는 지금 감정을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 너가 지금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비관적인 생각이 들면은 객관적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명언으로 좀 표현해 볼게요. 무쏘의 풀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말이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중요한 거는요. 현재 상황이나 진행 상황이나 이런 내 주변의 환경, 나 자신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거기에다가 자신감을 갖고 만족하고 확신하는 태도가 필요하대요. 흔들리지 말래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말을 하든지 간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는 이야기들도 아니라고 해요. 물론 1번 분들한테 참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영향을 크게 주는 어떠한 역경이나 방해꾼들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무시하려면 무시할 수 있는 외부의 소음들일 뿐이고 1번 분들이 나 이거 이뤄낼 거야. 나 이거 해결할 거야. 약간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거든. 이렇게 생각만 하시면 사실 끝나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는 내 마음속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게 더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하거든요. 1번 분들은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니 힘들만 하니까 힘들어하죠. 약간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 1번 분들에 대해서도 좀 원망할 수가 있어요. 야, 네가 과거가 미화돼서 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너 다시 돌아와도 힘들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미래 1번 분들은 과거의 1번 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밖에 일단 없고요. 그 마음을 저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1번 분들은 단정하건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만한 능력과 역량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행복해질 거래요. 잘 될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왜 못 믿냐는 거예요. 되게 답답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 1번 분들이 야, 너 결국 잘 될 거 딱 보이는데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해? 왜 이렇게 스스로를 못 믿어? 왜 이렇게 진짜 답답하다 너. 약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지나고 와서 보니까 본인도 그런 거지. 과거 미화된 게 살짝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의 나 자신의 상황이나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고 만족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지금 상황이 힘든데도 왜곡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봐라. 이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라는 말이랑 비슷해요. 그런 기회가 뭐가 있을까? 책을 읽을 수도 있겠고요. 뭐 내가 지금 뭔가 사업을 해요. 그러면은 나랑 똑같은 비슷한 처지의 급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혹은 같이 어떤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면 내가 막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랑 비슷한 규모의 다른 채널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알게 될 거예요. 1번 분들이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해서 상당히 높은 급에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된대요. 1번 분들이 조금 자기 자신에게 깊게 들어가게 되는 성향이 있는데 그렇게 될수록 스스로를 왜곡해서 보게 된다고 하거든요. 현 상태보다 더 과하게 비판하고 비하를 하게 된다라는 건데 그러지 말래요. 제가 지금 좀 흥분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답답해하는 그 미래 1번 분들의 감정이 저한테 좀 전해지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겁먹지 말고 너무 비관적으로 바라보지 마. 그리고 너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거의 다 왔다라는 거예요. 1번 분들이 지금 상황이 깊은 동굴을 통과하는 느낌이라면은 그 끝이 곧 다가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 1번 분들의 기본 기질을 보면 스타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제가 본 1번 분들은 내면이 되게 반짝반짝하고 빛나는 사람이에요. 눈도 예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내면이 빛나는 사람은 눈도 빛나요. 그래서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다음으로 과거 자리를 보면 펜타클 2번 카드가 나왔어요. 과거부터 내가 좀 바쁘게 살아오신 분들이 1번을 많이 뽑지 않으셨을까 싶거든요. 그것도 좀 현실적인 일로 바쁘셨을 것 같아요. 펜타클이라서. 이 펜타클 2번 카드는 나한테 주어진 많은 일들을 좀 노련하게 해내는 카드예요. 1번 분들은 상당히 일을 좀 잘하시는 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회사 다니면은 주변 사람들이 좀 1번 분들한테 신뢰하고 일을 맡기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능숙한 사람한테 우리는 보통 맡기고 싶어 하잖아요. 과거 1번 분들은 그리고 일도 하나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좀 인정을 받는 편이거나 재능이 조금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겠다. 뭐 부업이나 사이드 프로젝트도 같이 하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좀 적극성이 있으신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현재 자리의 카드는 조금 수동적인 카드가 나왔어요. 심판 카드가 나와가지고 뭔가 기다리고 있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직장이면은 뭐 커다란 성과나 금전적 소식이겠죠. 뭐 시험이면 합격이고 나랑 잘 맞는 소울메이트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내 어떤 연락이나 좋은 소식이나 상황, 행복한 상황 이런 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현재 상태에는 비교적 덜 만족한다라는 거겠죠. 내가 꿈꾸는 청사진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좀 답답할 수도 있겠다. 여기 관속에 누워 있잖아요. 내가 뭔가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거나 어떤 좋은 상황이 오길 기다리거나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거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을 수가 있어요. 운이나 외부 도움이나 상황이나 트렌드 같은 거를 내가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을 수 있다. 근데 여기 미래에 잘된 1번 분들의 카드를 보면 절제 카드가 나왔어요. 뭔가 어른이 된 느낌이 들거든요. 신체적 나이로서의 어른도 어른이지만 중요한 건 사회적으로도 어른이 된 모습이 있어요.
남들한테 어른으로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자유롭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래의 모습이 있다. 뭐 회사라면은 상사나 팀장으로 승진한 모습일 수도 있고, 내가 스스로 돈을 벌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다른 사람들을 좀 리드해서 일을 좀 이끌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 어른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후학을 양성하고 후배들한테 조언을 하고 상담해주고 이런 것들 도움을 주고 이런 것들이 모두 어른의 모습인데, 그러한 모습이 미래 일본 분들의 모습에 보이거든요. 무엇보다 양손에 내가 컵을 들고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죠. 뭔가 하나의 일만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부업을 한다든지 육아를 한다든지 사업을 해도 뭔가 2호점 3호점을 내거나 한다든지 나한테 다양한 역할이 맡겨졌을 수도 있죠. 대표적으로 승진을 했을 수가 있죠. 위로 올라갈수록 하는 일의 가짓수가 좀 많아지잖아요. 그런 느낌이고, 내가 학생이면은 합격을 해서 뭔가 내가 실제로 사회에 쓰이는 느낌도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표정이 되게 안정돼 있잖아요. 특히나 경제적으로 조금 안정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지금 일본 분들한테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예언을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미래 일본 분들한테 지금의 일본 분들은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여기 6번 소드 카드가 떴거든요. 딱 봐도 카드가 희망을 내포하고 있지 않나요? 무지개가 그려져 있죠, 일단. 내가 커다란 고래 등에 타고 지금은 내가 바닷속이어서 조금 조용하거나 추울 수도 있고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심해에서 무지개를 향해서 헤엄쳐 나가고 있는 카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깥에 나가서 태양도 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좀 따뜻하고 편안하게 있고 싶어라고 한 사람들은 더 답답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확실하게 위로 올라가고 있는 카드예요. 상승 이동의 카드거든요. 일본 분들은 현재 인생에 있어서 내가 크게 성장을 하고 이동하는 시기라고 해요. 내가 살던 곳이 이동할 수도 있고요.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가치관이 변했거나 나의 직업이나 주변 사람들이 조금 이동하거나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이전에 살았던 곳이나 내가 옆에 있었던 사람들을 떠나서 유치했던 과거에 나도 떠나서 인생의 다음 레벨로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내가 잠깐 수면 아래로 가려질 수도 있다. 예를 들자면 유재석이 무명 기간이 10년이 넘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누가 봐도 국민 MC죠. 근데 이제 그런 유재석도 이런 시기를 거쳤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빵 뜨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처음부터 빵 뜨거나 잘 된 사람들은 또 필연적으로 성공의 저주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걸로 따지자면 일본 분들은 정석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미래 일본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은 내가 밖에 안 보이는 거, 내가 원하는 만큼 눈에 띄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오히려 지금은 너무 나대면 안 되는 때래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매미가 땅속에서 뭐 9년인가 뭐 7년인가 있다가 성체가 돼서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죽순도 안에서 다 자라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완전히 다 자라서 나오지 않게 되면은, 여린 상태로 나오게 되면 포식자나 천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크단 말이에요. 지금은 오히려 나대면 안 되고 눈에 좀 적당히 띄어야 되는 때래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나는 다른 사람들 눈에 막 퍽 띄고 싶어. 1번 진짜 대단하다. 1번 진짜 부럽다. 약간 이런 선망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행복하고 이상적인 상황이 왜 안 올까 빨리,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너무 일찍 잘 되면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대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미래 일본 분들은 모든 건 다 때가 있다더라. 각자의 봄은 또 다른 속도로 오더라. 내가 그걸 느꼈어. 사실은 그냥 순리대로 진행이 됐던 건데 내가 그때 모르고 아쉬워했던 거였어.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나를 최대한 숨긴다고 해야 될까요? 좀 보호색을 두를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유튜버면은 갑자기 내가 유명해지면은 막 루머가 생기고 막 악플을 받고 내가 심신이 단단해지기 전에 그렇게 견제를 받으면 싹부터 잘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회사에서도 내가 힘이 충분하지 않은데 과하게 뭔가 관심을 받게 되면은 견제하거나 정치질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 분들한테 꼭 필요한 속도랑 과정이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본 분들이 꼭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뭐 미래 일본 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경험들이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분들은요, 난 좀 편하게 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보다는 나는 무조건 잘 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내가 좀 힘들거나 눈에 안 띄거나 뭔가 도움을 많이 못 받거나 한다라고 해도요, 조용하게 성공하는 게 훨씬 더 결과적으로는 좋거든요.
다음으로요. 지금 1번 분들이 고민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고민이 미래에 어떻게 해결되는지도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민에 대한 힌트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봤더니 5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는 치열함의 카드예요. 그리고 경쟁, 싸움의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이걸 빨리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공격적인 태도를 갖는 거래요. 예를 들면은 뭐 내가 나를 공격하는 무리가 있어. 그러면은 아니면은 내가 막 생각하는 명확한 방향이 있어. 아이디어가 있어. 이러면은 내 주장을 좀 강력하게 하고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내가 좀 반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1번 분들이 힘들게 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힌트는 치열함, 호전적임, 경쟁, 싸움, 미움받을 용기, 뭔가 논란을 일으킬 만한 트러블 메이커 같은 용기, 약간 이런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번 분들이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나는 좀 더 안전하게 하고 싶어. 난 실패하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지금의 그 힘든 것들이 사라지는데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물론 언젠가는 해결이 되겠지만. 그래서 과감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질러버리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변에서 1번 분들한테 뭔가 참견을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뭔가 1번 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하면은 칼을 빼드는 자세도 필요하다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내가 시험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주변에서 막 시간을 좀 다양하게 뺏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갑자기 연락해서 술을 좀 사달라고 한다든지 1번 분들이 시험 보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든지.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뭐 내가 집중해야 될 때는 알람을 꺼놓거나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먼저 1번 분들이 기선제압을 하면 상대방이 놀라서 물러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특히나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 조언에 따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1번 분들에게 앞으로 어떤 좋은 일이 생길지 하나만 알려달라고 했더니 완드 9번 카드가 나왔거든요. 미래 1번 분들한테 곧 좀 확실한 울타리랑 구조가 생긴대요. 그래서 1번 분들의 안정은 어떤 확고한 구조나 그런 규모 이런 것에 대해 올 가능성이 좀 커 보이거든요. 뭐 수입 파이프라인을 만든다든지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1번 분들이 외롭다라고 하면요, 확실한 구조가 생긴다, 울타리가 생긴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을 사귀는 거에 그치지 않고 결혼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엇보다 일이 많아지는 모습이 있어요. 이 완드가 일을 상징하는데 9개라서 꽉 차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1번 분들이 저 바쁜 거 싫어요, 쉬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좋은 일이래요. 물론 바빠지고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힘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 승진하면은 머리 아프고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승진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안 할 사람들은 그렇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여기 1년 후의 미래, 2년 후의 미래, 3년 후의 미래, 이렇게 세 가지로 각자 카드를 뽑아봤는데 1년 후에 1번 분들의 미래 자리에 나인 오브 컵스 카드가 떠서 완전 만족한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가장 안정화가 되고 자존감이 충전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진짜 잘했지, 이 정도면 내가 좀 찢었지,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모습이거든요. 1년 후에 1번 분들이 내가 생각했을 때 이상적인 상황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목표로 했던 것들을 초과 달성해서 이 정도면 다 완전 만족이야, 약간 이런 상황이고요. 근데 여기서 그냥 안 좋아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2년 후의 미래 자리에 투 오브 완즈 카드가 떠가지고 또다시 새롭게 좀 달리는, 미래 자리에 루츠 오브 완즈 카드가 있어서 또다시 좀 새롭게 달리는 모습이 있어요. 이런 행동이나 도전이나 열정을 뜻하는 완드 카드가 2년 후, 3년 후의 미래의 모습에 전부 다 나와 있거든요. 분들이 만약 지금 감정이 좀 왔다 갔다 하고 고민이 있고 이런 것들은요, 늦어도 1년 안에 다 끝나고요. 2년, 3년부터는 좀 정신없이 달리는 모습밖에 없어요. 뭐 약간 회사집 이럴 수도 있고, 2년과 3년 후에 1번 분들의 미래는요, 내가 지금 행복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여러 군데로 확장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뭐 이 계획이 비즈니스적인 계획 확장일 수도 있지만 뭐 결혼 확장, 결혼 계획, 가족 계획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들은 그대로 가져가고 그걸 기반으로 새로운 쪽으로 뻗어나간다라는 카드거든요. 그래가지고 2년, 3년 후에 1번 분들의 모습부터 외로움이 안 보여요. 뭔가 북적북적한 느낌이 더 강해요. 사업적으로나 가족적으로나 주변에 사람이 많아지고 직원이 많아질 수도 있겠죠. 새로운 가족이 생기거나 해서 내가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시작하거나 지식을 쌓고 행동하는 모습이 2년, 3년 이후에는 보인다. 그럼 마지막으로 미래의 1번 분들이 이 앞길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힌트를 준대요. 그러니까 너 지금 이런 것들 해봐, 권장하는 거랑 너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
조심해야 되는 것들, 경고를 한번 들어보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하면요. 여기 보시면은 앞길에 대한 중요한 힌트 자리에 9번 카드가 똑같이 나왔죠. 이거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너는 이미 잘 될 미래가 있고 그 미래가 늦어도 1년 안에는 찾아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확신을 가져. 그리고 너는 충분히 좋은 거 갖고 있고 좋은 상황이고 좋은 사람들을 이미 갖고 있어. 모를 뿐이야.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너의 능력이나 뭐 너의 센스나 지식이나 말재주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네가 지금 가는 그 길, 그 목표, 그게 맞고 그거에 대한 성과가 전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 다음으로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것 자리에 나인 오브 소드 카드가 떴거든요. 말 그대로 자다가 악몽 꾸고 일어난 카드예요. 이거는 악몽에 주목하셔야 돼요.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옆에 칼이 이렇게 가지런히 꽂혀 있는데 나를 겨누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 칼은 지금까지 이 사람이 이뤄놓은 업적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것들이 다 무너지지 않을까? 아니면은 뭔가 내가 잘못 살아온 게 아닌가?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건데 그걸 하지 말라라고 하거든요. 잘못되지 않았대요. 마지막으로 여기 미래 1번 분들이 적극 권장하는 것 자리에 나인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떴어요. 이거는 기사 중에 가장 느리게 걷는 기사 카드예요. 원래 기사는 말을 탔으니까 굉장히 빨리 달리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흑마를 탄 펜타클의 기사는 좀 달라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이 기사는 내 현실적인 상황이나 이득을 보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용병 같은 기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다칠 걱정도 적고 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도 큰 사람이에요. 내가 속도에만 집중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빠르게 달렸다가 넘어져서 뭔가 쉬어가거나 다시 못 일어나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카드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거의 확실한 이득과 성공을 보장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1번 분들은요. 이미 미래가 어느 정도 확정돼 있는 상태래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행복해질 수 있는 증거가 너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멈춰있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조심조심 그냥 말 위에 앉아있어가지고 그냥 이 길이 괜찮아 보이는데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면 그냥 가볍게 시도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빨리 뭔가 해야 되는데 빨리 성공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바심 낼 필요가 전혀 없대요. 그러지 말아라. 내 자신의 마음에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라면 속도는 중요하지 않대요. 그럼 천천히 걷기만 해도 이미 방향이 맞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골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그럼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기 전에 미래의 2번 분들이 지금의 2번 분들에게 보낸 이 편지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미래의 2번 분들이 지금의 2번 분들에게 인터스텔라처럼 어떤 이야기를 힌트를 주고 싶은지 그리고 앞으로 생길 좋은 일이 뭐가 있는지 리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키카드 자리에 계약서 카드랑 시그니처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미래의 2번 분들이 하고 싶은 말 자리에 펜타클 기사 카드가 나왔어요. 이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2번아, 너 지금 앞으로 금전 만질 일이 좀 생길 텐데 그때마다 감정이나 어떤 충동이 휘둘리지 말고 현실적으로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번 분들한테 느려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느려도 어느 순간 급커브를 타서 빠르게 어쨌든 급진전을 하게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고 또 특이한 게 이번 분들의 미래에는 계약서가 구체적으로 있어요. 미래의 이번 분들은 사인할 일이 많아진다라고 해요. 이 사인이라는 게 뭘까요? 그 구속력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적절할 것 같아요. 구속력이 있는 거래처와의 종합 계약서를 쓸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뭐 사업 관련해서 뭐 수익 분배를 하는 계약서라든가 뭐 취업, 승진 계약서도 포함이 되겠죠. 어떤 식으로든 간에 특히나 좀 비즈니스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이 있어요. 이 사인은 좀 시그니처라고 부르잖아요. 지금 내가 만약 회사를 다니거나 내 이름보다는 회사 이름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먼저 내세워서 누구 밑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미래의 이번 분들은 자기 이름을 내세워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버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1인 기업을 운영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좀 프리랜서로 독립을 해서 나만의 사업체나 내 이름의 전문성, 가치를 부여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구속력이나 관계성은 사람한테도 포함이 되거든요.
미래 2번 분들은 그냥 가벼운 연인을 만나는 게 아니라 구속력이 있는 연인을 만난대요. 그러니까 뭐 구속하는 연인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구청에 가서 서류 낼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연인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나라의 미래에 나라에 뭔가를 신고할 일이 생길 수 있겠다. 뭐 진짜 뭐 결혼, 혼인신고서라든가 아니면 출생신고서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미래 2번 분들은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이런 상황이나 나의 신체 이런 거는 좀 구속력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 되게 지금보다 훨씬 자유로워진 느낌이에요. 지금보다 훨씬 더 내가 도전하고 시도하고 뭔가 표현하고 새로운 거 배워보고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은 과거 자리에 펜타클 에이스 카드가 떴죠. 지금은 약간 현실에 가까운 느낌이 강해요. 그리고 기질 자리에도 교황 카드가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간 나 자신을 상황에 맞추거나 좀 배려하거나 주변을 나 자신을 조금 인내하고 좀 다스리고 약간 그런 느낌이 많아요. 여기 근데 미래의 자리 보시면은 컵기사 카드가 나왔죠. 나는 좀 더 자유롭고 내 감정, 내 흥미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구속과 자유로움은 공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사업체의 사장님이 된다라고 하면요. 겉으로 봤을 땐 당연히 뭔가 구속이 돼 있겠죠. 내가 계약도 많이 하고 어떤 회사집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마음은 내 아이디어나 의사결정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자유로워질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또 이 계약서는 취업 계약서도 포함이 돼요. 근데 이제 이것도 내 이름이 상당히 파워가 커지는 방향이겠죠. 그래서 그냥 일반 사원으로 공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딱 뭔가 지명에서 스카웃을 받는 느낌이거든요. 뭔가 사람을 구하는데 2번이야 이게 아니라 2번을 구해 2번을 원해 약간 이런 상황이 좀 더 미래에 강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 분들의 협상력이 강해지겠죠. 프리랜서면은 2번 분들이 딱 집어서 찾는 거래처도 생긴다라고 하고, 그전에는 주는 대로 받으면서 일했다면 앞으로는 내가 받고 싶은 일이나 받고 싶은 금액을 내가 스스로 정하면서 내가 협상하면서 내 가치를 높이면서 살아가는 미래라는 거죠. 그리고 미래 2번 분들한테 이런 조금 구속력이 필요한 부동산이나 이런 거래들도 조금 하게 될 일이 생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전체적으로 경제적 자유라고 하죠.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해요. 이번 분들의 카드 배열은. 그러니까 내가 몸담고 있는 어떤 공간이나 구조나 수입 이런 것들이 체계화되고 뭔가 안정화되고 그런 발전이 되지만 내 마음은 그에 비례해서 좀 더 자유로워지고 뭐 내 결정 같은 것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거든요. 3번 분들은 미래에 팔로워 그러니까 팬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이것도 다 내 이름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죠. 2번 분들이 좋아하고 2번 분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듣고 2번 분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고 그래서 2번 분들이 만약 이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는 팀장이 돼서 내가 그 직원들 같이 데려갈게요. 이런 느낌으로 우르르 이직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갖게 되는 모습이 있어요. 특히나 예체능, 작가나 이런 쪽은 팬이 좀 필요한 그런 직업들 있죠. 아니면 강사나 뭐 심리상담사 약간 이런 것도 사람 대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약간 사람들이 나를 먼저 찾아와주고 내 이름이 유명해지면 좋은 직업들 있잖아요. 그러한 직업이신 분들 경우에 상당히 팬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고 미래의 팬이 이번 분들을 받쳐준대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나한테 사인을 요구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어요. 내 이름에 가치가 있으니까 요구하는 거죠. 미래의 이번 분들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올리원 독보적인 존재가 되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번 분들의 기질 자리에 교황 카드가 나왔어요. 제가 본 이번 분들은 좀 정정당당하게 사는 걸 좋아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칙도 싫어하고 계단을 뭔가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 나가면서 안전하게 뭔가 승리하거나 성공하는 거를 좀 선호하실 수 있고 뭔가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겠다. 초자아가 강하신 분들이 좀 많을 수 있겠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예의 범절도 좀 중요하고 기본 원칙을 중요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실하고 노력하고 물론 기교나 스킬도 중요하지만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런 기본 원칙들 이런 유행이나 트렌드에 휩쓸리지 않는 약간 그런 분들이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분들은 스스로가 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바른 사람들을 만나기 좋아해요. 내가 아무리 막 나 탈선할 거야 오늘 막 나갈 거야 이렇게 말을 해도 진짜 이번 분들이 하는 막 나가는 거에는 딱 한계가 있어요. 기껏해야지 한 3일 정도 누워서 쉰다든가 뭐 열심히 술을 마시고 뭐 하루 숙취에 시달린다든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뭔가 깊은 삶의 도란 같은 거에 잘 빠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정도를 걷는 걸 좋아하시는 분. 그래서 내 주변에 두는 사람들도 예의에 어긋나거나 선을 넘는 사람이 있다면 속으로 계속 생각은 해요. 선 넘네, 예의가 없네, 안 좋은 버릇이 있네 이런 것들을 속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데
겉으로 표현을 안 하거나 부드럽게 몇 번 표현을 하다가 계속 반복되면 아예 칼같이 관계를 끊어버리시는 그런 칼 같은 면도 있으신 분 같거든요. 여기 과거 자리 보면 또 펜타클 에이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조금 가능성이 항상 70% 이상은 돼야지 도전하는 약간 똑똑한 타입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대기만성하는 타입에 가까워요. 그런데요, 지금 2번 분들 미래 자리에 현재 자리 그리고 소드 7번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기 컵기사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월 차선으로 갈아탔다라고 하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인생에 있어서 급커브하는 순간이 몇 번 오잖아요. 급속도로 조금 빨리 진행이 되는 그런 순간이 몇 번 오는데 저는 그걸 인생에 있어서 나한테 주어지는 기회의 순간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이 찾아오고 있대요. 지금까지는 조금 평탄할 수도 있죠. 이번 분들이 나 좀 폭발적으로 하고 싶은데 뭔가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돈 벌고 싶고 빨리 행복해지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현실은 천천히 우상향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미래 이번 분들은요. 어느 시점을 통해서 급커브를 그리는 성장 가도가 있어요. 이게 미래 이번 분들이 지금 이번 분들한테 보내주는 힌트예요. 급진전이 될 거다. 그리고 그 급진전은 서류로 인해서 생길 수 있다. 부를 이루는 게 목적이면 어떤 계약을 하게 되고 자산을 급속도로 불릴 수 있는 모습이겠죠. 흑백 요리사 같은 거 보면은 그 전까지는 아예 존재감이 없다가 방송 한 번 타고 갑자기 확 떡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인생에 몇 번 오지는 않아요. 절체절명의 위기 끝에 오는 경우도 있고 우연하게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기회가 이번 분들의 미래에 좀 있다. 근데 이제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약간 남들이 안 좋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비트코인, 흑백 요리사, 뭐 유튜브 알고리즘 떡상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팬이 많아지지만 반대로 안티도 많아지는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전에는 나 이번이랑 비슷하지 뭐 약간 이렇게 느끼고 동질감을 좀 느꼈거나 안심했던 사람들이 이기점으로 조금 이번 분들한테서 질투를 느끼고 떨어져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남들이 봤을 때 저는 완전 운 아니야? 반칙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저 낙하산 아니야? 약간 그런 거 있죠. 이번 분들이 지금 솔로면은 미래에 새로운 연인을 만났는데 그 연인이 되게 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복덩이 같은 그런 느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조금 질투하거나 멘탈이 흔들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소드 7번 카드는 내가 얻는 것, 그로 인한 주변의 질투나 위험성을 내포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내가 주어진 것을 완전히 기뻐하고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조심조심 천천히 가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펜타클 기사처럼요. 그 문제가 벌써 해결됐어? 이거 대박이네. 막 그 정도로 투자 성공했다고?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약간 눈에 띄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다. 뭐 근데 이번 분들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반감을 살 정도로 이번 분들이 으스대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번 분들이요 기본적으로 좀 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좋은 이러한 급커브를 그릴 수 있는 기회나 제안이 올 수 있는데 그거를 처음에는 거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좀 찜찜할 수 있거든요. 특히 좀 리스크가 있는 제안에 대해서 난 아직 준비 안 됐어. 이거 해도 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 받을 수 있대요. 뭐 승진 제안, 이직 제안, 협업 제안 이런 것들, 소개팅, 선 이런 거 나는 못해. 아니면 나 좀 살 좀 빼고 할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래 이번분들이 걱정하지 말고 일단 제안 받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막 승진을 제안을 받았는데 내가 안 해봤던 역할인데 잘할 수 있을까? 약간 이래서 거절할 수 있고 사업 확장도 지금 하는 거나 잘하지. 새로운 거 했다가 지금 하는 것도 잃어버리지 않을까? 뭐 새로운 사람도 만나는 것도 그래요. 나 지금 바빠. 나 거절당하면 어떡해. 약간 이런 식으로 핑계대면서 피할 수 있는데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으로요. 미래 이번 분들한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좀 중요한 일에 대해서 예언을 들어보고 지금 고민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힌트도 좀 들어볼게요. 우선 전체적으로 인생 봤을 때 이번 분들이 어떤 시기에 와 있는지 물어봤는데 러버스 카드가 떴어요. 지금 시기는 약간 청년기래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저는 청년이 아닌데요. 저 늙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청년기라는 거는 신체 나이뿐만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시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뭔가 내가 열정이 생기고 뭔가 다양하게 자유롭게 도전하고 싶어지고 내가 주도적으로 나의 인생을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다음으로 이번 분들 지금 고민이 어떻게 해결될지 물어봤거든요. 근데 루츠 오브 컵스 카드가 떴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너가 마음 가는 대로 살아. 그럼 자연스럽게 해결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즐기래요. 지금을.
현재 상황이 힘든 것도 있고 가끔 도파민 돌 때도 있고 가끔 고민도 생기고 이런 과정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즐기래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뭔가 생각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한번 가보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한번 가보고 이렇게 자유롭게 좀 하라는 거죠. 다음으로 앞으로 이번 분들한테 어떤 좋은 일이 생길지 예언을 들어봤더니 펜타클 7번 카드가 나왔어요. 이번 분들은 진짜 펜타클 카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확실히 손에 딱 잡히는 어떠한 성과나 성취물이나 금전이나 계약서 이런 것들이 생기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7개의 펜타클 가운데 이번 분들이 어떤 걸 선택하지? 막 이렇게 불릴지 어떻게 이 펜타클을 꽤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미래의 이번 분들한테는 선택지가 많아진대요. 오는 제한도 많아질 수 있고 되게 다양한 경험도 하게 되고 다양한 시도도 하게 된대요. 이번 분들이 이것저것 많이 기획하고 고민하고 많이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미래가 보인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다양한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대요. 낯선 타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고 뭔가 안 가봤던 장소에서 안 만나봤던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 신선한 충격을 받거나 약간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빠르게 성장한대요. 지금까지 내가 겪어봤던 일만 계속 생기면요. 사람이 되게 빨리 늙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 때는 하루가 되게 길잖아요. 핸드폰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사실 어렸을 때는 모든 게 다 새로워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나이 들수록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게 되고 그래서 시간이 훨씬 빠르게 흐르죠. 근데 앞으로의 이번 분들의 미래는요. 시간이 느리게 흐를 거래요. 그만큼 새롭고 설레는 일이 자주 벌어질 거래요. 내가 안 가봤던 데 가고 안 해봤던 계약하고 안 만나봤던 사람 만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도파민이 도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 자체를 좀 즐기게 되는 모습도 보이고 이번 분들의 미래는 좀 주도권이 강해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좀 사랑받고 잘 되는 느낌도 있어요.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했을 뿐인데 뭔가 깊게 계획을 하지 않고 그냥 원하는 대로 행동했을 뿐인데 좋은 결과가 오고 주변 사람들한테 호감을 받고 뭐 돈 벌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진짜 좋아서 했던 취미가 막 부업이 돼서 돈을 들어준다든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회사에 막 이직을 했는데 나한테 진짜 잘 맞는 대로 이직하고 나를 인정해주는 데인 거야. 유튜버 충주맨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인정해주는 시장님을 만나서 약간 인정받고 성공했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이번 분들은 미래에 여기가 내 무대구나. 여기가 내 분야구나. 내가 물 만났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된대요. 그리고 미래의 이번 분들이 새롭게 배우는 것들이 되게 적성에 잘 맞는 것들이 있대요. 나 재테크 잘했네. 나 몰랐는데 나 이거 잘하네. 이 운동 잘하네. 이 게임 잘하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좀 취미로 생각했던 것들이 본업 수준으로 좀 커지거나 그걸로 이름을 알리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 다음으로 1년 후, 2년 후, 3년 후 이렇게 세 장의 카드로 나눠서 살펴봤는데요. 여기 1년 후에 더 매지션 카드가 나와가지고 되게 늦어도 1년 안에 이번 분들이 상당히 주변에 유명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름을 알리거나 능력을 펼치거나 주변에 이번 분들의 성과가 소문이 나서 유명해진다. 이번의 매력이나 능력이 만천하에 알려진다라는 카드거든요. 그리고 2년 후의 모습을 보면은 저지먼트 카드가 떴는데 이건 이무기 카드예요. 내가 용이 될 기회를 잡아서 승천하는 이무기의 카드거든요. 1년 후에는 내가 세상에 알려지고 축하받고 자랑할 수 있는 일이 생기고 그래서 이때는 이번 분들의 매력과 능력이 개화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고 2년 후에는 이번 분들이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승천할 기회인 거죠. 이때 뭔가 중요한 계약이나 어떤 재테크나 이런 큰 결과물을 얻을 만한 기회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년 후를 보면은 하베스트 오브 컵스 카드가 떠가지고 내 인생 자체를 내가 주도적으로 경영할 수도 있지만 뭔가 멘토가 된다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누군가의 좀 정신적 지주로 대우받는 느낌이 있거든요. 뭐 직장에서는 상사하고 뭐 혹은 사장님이고 가정에서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내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배울 점도 많고 명예로운 사람의 반열에 좀 오르게 되는 모습이 있다. 지금 내가 감정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해. 우울할 때도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감정적인 것들이 3년 후에는 현저히 줄어든 모습이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 좀 확신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이번 분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주변에 사람들이 몰린대요. 이번이 가는 길을 좀 따라가려고 하고 이번의 이야기나 조언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하면은 금전적인 것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미래 이번 분들한테 현재 중요한 힌트가 뭔지 물어봤거든요. 지금 이번 분들에게 줄 수 있는 힌트 그리고
이렇게 행동해. 권장점. 그리고 이거는 조심해. 이거 경고야. 이렇게 얘기하는 조언들 들어볼 리딩 마무리하도록 하면요. 앞길에 대한 중요한 힌트 자리에 킹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떴거든요. 이거는 2번 분들은요. 전체적으로 권위자 카드가 많이 나와요. 특히 킹 카드가 많이 나오거든요. 컵킹 카드도 나왔고 펜타클 킹 카드도 나왔는데 교환 카드도 나왔고 지금 확신 가지라고 하거든요. 너는 왕이야. 필연적으로 풍요로워질 사람이야. 그리고 2번 분들이 지금 어떤 내가 당면한 문제나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사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지래요. 공격적인. 특히 확장이 필요하대요. 내가 바깥으로 확장하고 성과를 좀 크게 내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래요. 내가 곧 수학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하거든요. 뭔가를 할까 말까, 어떤 결과물을 내가 만들까 말까의 고민으로 본다면 예스의 카드예요. 반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포기할까? 다른 방향으로 갈까? 이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하던 것들을 취소하는 것들, 그런 거라면 노의 카드거든요. 왜냐면 이 카드는 제자리에 딱 무겁게 앉아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번 분들이 하던 거는 계속 고수하래요. 왜냐면 곧 수학할 시기가 다가온대요.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것짜리 완드 4번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권장하는 것짜리에 5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좀 밀고 나가고 수학해라 라고 말은 했지만 그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안에만 가치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적극적으로 내가 외부로 나가서 새로운 사람들의 말도 듣고 경쟁적으로 어떤 논쟁이나 토론이 있다면은 주장도 과감하게 하고 이러한 모습도 필요하다. 겁을 먹지 말라는 뜻이죠. 성격 급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2번 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에 울타리에 안주하지 말래요. 꿈은 항상 크게 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무엇보다 2번 분들은 훨씬 더 높은 자리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지금의 나에 대해서 깎아내리지도 말고 너무 자만하지도 말아라. 오히려 2번 분들은 자만하실 분은 아닌 것 같고 너무 정도를 거르려다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분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잡고 그 과정에서 과감하게 경쟁과 싸움에 참전하라라고 미래의 2번 분들이 마지막으로 전한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3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기 전에 미래의 3번 분들이 지금의 3번 분들에게 보낸 편지 읽어볼게요. 우선 미래의 3번 분들이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미래의 3번 분들이 어떤 모습이 될지 미래의 3번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우선 키카드 자리에 킨츠키 카드가 떴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3번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자리에 전차 카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외치고 있냐면요. 너 지금 앞으로 가치가 높아질 거야. 지금이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아질 거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과거의 3번과 미래의 3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일 거야. 완전히 다른 길, 완전히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보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사는 곳,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내 옆에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변화를 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킨츠키 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되게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접시예요. 바닥에 떨어졌거나 혹은 누가 일부러 깼거나 했겠죠. 이런 것들 다시 사실 다 상처들이잖아요. 우리는 보통 상처들을 되도록 피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상처를 받았다면 최소화하고 싶어 하고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하겠죠. 근데 이제 이 킨츠키 카드는요. 이 지난 경험이나 상처를 예술로 승화한 접시거든요. 이 상처를 가리거나 숨기지 않고 특별하게 이어붙여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예술 작품이자 명품으로 만든 거예요. 일반적인 그릇이랑 이 킨츠키의 차이점은 뭘까요? 일반적인 그릇은 이런 상처가 없으니까 매끈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매끈한 건 공산품이잖아요. 적어도 비슷한 접시가 수백, 수천, 수만 개는 있겠죠. 그러면 그건 원오브댐이에요. 수많은 똑같은 것들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우리끼리 좀 자조적으로 말하는 난 부품인가?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물론 실용성은 있겠죠. 근데 이제 3번 분들이 그런 삶을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좀 더 행복하게 내 삶을 경영하는 올리원이 되고 싶다면은 이런 상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처를 겪고 그걸 피하지 않고 때로는 내가 일부러 상처를 내야 된다. 일반인과 명품의 차이는 그거거든요.
이 역경을 딛고 일어난 자에게만 생기는 훈장이자 심볼인 거예요. 킨츠키는 세상에 똑같이 생긴 접시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유의 모양을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원 오브 댐이 아니라 올리 원이 되는 거고, 그래서 고가로 거래되는 거잖아요. 장식품이자 자랑의 대상이자 축하의 대상이자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산업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고민 너무 하지 마.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 전체 카드 있죠. 밀어붙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행동을 옮겨. 네가 무슨 생각을 하든 걱정을 하든 간에 자신 있게 진행시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전차 카드는 두 마리의 스핑크스가 달리게 만드는 차거든요. 어느 한쪽이 멈추기만 해도 전체가 뒤집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밸런스 잘 잡으라라는 메시지도 있어요. 뭐 인간관계도 그렇고 뭐 워라밸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어느 한쪽에 하나에 치중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감정을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닌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 대표적인 건 고쳐야 될 안 좋은 습관들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너무 맨날 늦잠을 잔다든지, 일을 하다가 자꾸 딴짓을 하게 된다든지, 뭐 요즘 게임이 너무 재밌어서 하루 종일 그것만 한다든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게 약이 되고 독이 되는 건 밸런스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너무 고민이 많아, 생각이 많아, 이러면서 생각만 하느라 행동을 못하면 그것도 밸런스가 깨진 거겠죠. 미래의 3번분들이, 지금의 3번분들은 독보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서 있대요. 그러니까 나한테 앞으로 생기는 모든 상처랑 이슈, 이런 것들이 곧 3번분들의 컨텐츠가 된대요. 그 모든 것들이 당장은 3번분들이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왜 내가 힘들어야 돼? 왜 내가 상처를 받아야 돼? 왜 이게 나의 가치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좀 제 얘기를 부정하고 싶으실 수도 있고, 전 편하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흔히 또 그렇게 말을 하죠. 보통 부자들은 구김살이 없다던데요? 약간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성장 과정에서요, 구김살이 없거나 없어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진짜 절대적인 부유함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야 나만의 시그니처가 될 수 있는 상처는 누구나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접시가 완전히 깨져서 복구 불가능하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너무 많이 깨졌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충분히 이런 예술 작품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뭔가 이런 상처나 기스나 세월의 흔적, 이런 것들에서 오는 독보적인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죠. 상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그런 실수나 위기나 상처를 내가 어떻게 커버하느냐, 이 이음새처럼 내가 이 접시를 어떻게 이어주느냐,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미래 산모분들이 조금 성숙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심도 깊은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산모분들이 힘드니까 어쨌든 이 영상을 보셨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당장은 나를 괴롭게 하지만 결국에는 그 과정이 나의 독보적임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그런 말 있죠. 헤맨 만큼 내 땅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내가 많이 헤맬수록 내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브랜딩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특별히 뭐 마케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서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모두에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과정이 쌓이면서 만나게 되는 다음 사람, 다음 직업, 다른 직장, 다음 연인, 이것들은 훨씬 더 급이 높은 것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 킨츠키가 이전처럼 그냥 접시에 밥 담아 먹을 사람 만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3번에 어떠한 귀함과 대단함을 존중하는 사람을 만나겠죠.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3번 분들의 기질을 보면요, 펜타클 6번 카드거든요. 그리고 과거 자리에 펜타클 8번 카드, 펜타클 8번 카드, 둘 다 펜타클 카드가 나왔잖아요. 이것만 펜타클인 게 아니에요. 미래 자리에도 펜타클이 나왔어요. 그래서 3번 분들은요, 제가 봤을 때 좀 판단력이 좋고 똑똑하신 분들 같아요. 특히나 펜타클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타고난 것이나 가진 것들이 조금 많은 느낌이에요. 재능이나 센스, 이런 것들이 좀 많으신 분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살면서 경험해왔던 어떤 포트폴리오, 삶의 경험 같은 것도 풍부하신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특히나 금전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직장인으로서 소시민적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좀 더 돈을 일반인들보다 많이 접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분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 기질 자리에 투자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투자 감각이 있어요. 투자라는 건요, 우리가 보통 아는 재테크,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그것도 물론 맞지만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통용되는 말이에요. 사람을 볼 때도 이 사람이 진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니면은 뭐 직장도 내가 있어야 될 곳인지 아닌지 그런 걸 구분을 잘하고, 좋아 보이는 거에 나의 시간과 금전을 투자하고 아니나 싶으면은 손절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것들이 투자 감각이거든요. 그런 똑똑하고 현실 감각이 있는 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펜타클 8번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과거부터 내가 전문성을 조금 몰입하고 집중하면서 키워오신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뭔가 시간을 많이 투자한 게 있다. 장인의 카드이기 때문에 내 분야가 잘하는 게 확실하게 있는 분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장인은요, 완벽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성장 속도가 좀 느릴 수 있어요. 이 카드가 전형적인 그거거든요. 도자기 장인. 내가 도자기를 빚다가 남들이 봤을 때 분명히 팔 수 있는데, 아니 이 도자기가 아니야 이러면서 와장창 깨는 약간 그런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3번 분들은 내가 충분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생각보다 성장 속도가 조금 느릴 수가 있다. 돈을 버는 속도라든가 인정받는 속도라든가 잘 맞는 곳을 찾아가는 속도라든가 연인을 만나는 속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느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가 좀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땐 좀 더 잘 될 수 있는데 왜 지금 상황이 별로일까? 근데 이제 3번 분들은 천천하지만 확실하게 올라가시는 분들이에요. 여기 현재 자리 보면은 조금 급격한 변화가 최근에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혹은 앞으로 생길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여기 보시면 완드 8번. 이 열정과 변화와 이동, 행동을 상징하는 완드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조금 빠르게 날아가고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3번 분들은 곧 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 수 있고, 혹은 내가 이미 변화의 한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사라든가 이직이라든가 이별을 했다던가 뭐 퇴사를 했다던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몇 년 동안 내가 뭔가 조금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게 인생의 챕터가 넘어가고 있다. 약간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고요. 근데 여기 미래 자리 보시면은 펜타클 9번 카드예요. 펜타클 8번의 장인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수성가한 카드거든요. 그것도 내가 그 부랑 결과물을 온전히 누리는 카드예요. 그래서 미래의 3번 분들은 좀 부유해지고 자유로운 모습이 좀 가장 크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리던 모습 그대로 사는 느낌이 강해요.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 내가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약간 나만의 사업체를 만들고 싶어. 뭐 독립하고 싶어. 약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돈 문제도 당연히 해결된 모습이고요. 이 펜타클 9번 카드는 경험, 재능, 이런 금전,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펜타클인데, 그것도 9번이면은 굉장히 행복하고 꽉 찬 카드예요. 사실은 10번이 제일 꽉 찬 카드인데 그거는 너무 꽉 찬 나머지 새는 카드이긴 하거든요. 9번은 약간 예를 들면 좀 젊은 사업가의 느낌이에요. 젊음도 있는 거예요. 금전도 있는데 젊음도 있는 거예요. 펜타클 10번 카드는 돈은 많지만 약간 나이 든 회장님 같은 느낌의 카드거든요. 뒷방 회장님. 근데 이제 9번 카드는 내가 한창 돈의 주인공이 된 카드고, 돈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카드고, 내 이름이 살아있는 카드고, 그런 젊은 경영자의 카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3번 분들이 지금의 3번 분들이 뭔가 조금 불안해하거나 좀 가난하다라고 느끼거나 좀 부족하다라고 느낀다면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일단 달려, 일단 진행시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다음으로 미래의 3번 분들한테 지금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좀 중요한 예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3번 분들이 하고 있는 고민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리고 지금 3번 분들이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여기 하이프리스티지 여자제 카드가 떴거든요. 올빼미의 카드.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은 3번 분들에게 배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통찰력을 기르고 배우는 과정에 있어. 너는 물론 낮에 있는 건 아니야. 밤에 있는데 너가 숨을 고르면서 세상을 제대로 알아가고 배우는 과정. 삶의 진실을 깨닫는 과정. 삶이 돌아가는 원리를 깨닫게 되는 통찰력을 기를 수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3번 분들이 뭔가 배우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뭐 학교나 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 뭐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이제 그것도 또 처음 배우는 거겠죠. 인생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한다라고 하거든요. 이 하이프리스티 카드는 어떤 종교나 교리 안에서 움직이고 판단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자유분방한 카드는 아니거든요. 이 카드가 지금 시기에 나왔다라는 거는 배워야 될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발 뻗고 행동하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스승의 어떤 조언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모두 흡수해야 되는 시기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좀 많이 받아야 되는 시기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으로 그럼 지금의 고민은 어떻게 해결될까? 힌트 좀 달라고 했더니 에이스 오브 완드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무조건 움직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사모분들이 하고 있는 고민이나 힘든 상황은 사실 내가 움직이고 행동하면은 무조건 해결되는 성질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하이프리스티즈랑 조금 비슷하죠. 그러니까 내가 배우는 학생이면 가만히 있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이것저것 내가 해보고 깨져보고 넘어져보고 시도해보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까요? 후자라는 거죠. 미래의 사모분들은 지금의 사모분들한테 너 지금 깨지거나 실패하는 거 전혀 너한테 영구적인 타격을 주지 않을 거야. 오히려 너의 차별점이 될 거야. 너를 특별하게 만드는 예술적인 모먼트가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무조건 움직여.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만나보고, 새로운 제안이 오면은 수락해보고,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불법적인 거나 비도덕적인 건 거절해야 되지만 지금 사모분들은 전차처럼 계속 달려가야 된대요. 가만히 서 있으면 자전거는 넘어지죠. 자전거도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밸런스를 잡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앞으로 3번 분들한테 생길 좋은 일은 뭐가 있을까요? 시드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되게 설레고 뭔가 풋풋한 느낌이 들어요. 앞으로 3번 분들은 설레게 하는 새로운 게 등장한대요. 뉴페이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건, 새로운 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 내가 지금까지 한국에만 있었어. 그러면 해외로 진출하거나 해외에서 돈을 버는 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내가 완전히 새로운 나라의 법칙을 배우고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그러한 과정에서 힘들긴 했지만 설렘이 더 크겠죠.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3번 분들의 미래를 좀 더 구체적으로 1년 후, 2년 후, 3년 후로 나눠서 살펴봤는데요. 제가 3번 분들의 미래에 부유해진 모습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좀 빨리 나오네요. 여기 보면 1년 후 모습 자리에 플로우 오브 스톤즈 카드가 떠가지고 펜타클 퀸 카드거든요. 기본적으로 부유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잘 활용해서 불리는 카드예요. 1년 안에 사모분들이 좀 금전적으로 어떤 투자 성과를 내거나 사업 성공을 하거나 뭐 상승 이직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3번 분들이 물질적으로 가지게 되는 것들이 1년 안에 조금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거랑 동시에 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들도 많아지고요. 걱정도 같이 동반이 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1년 후 미래의 3번 분들은 약간 그런 거 있죠. 걱정 반, 뿌듯한 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잘했어, 성과 잘 냈어. 근데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책임감. 예를 들어서 내가 잘해서 막 사업 확장되고 직원 뽑았어. 고정적인 지출이 생겼어. 내가 감당 못하면 어떡하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내가 못하면 책임을 묻지 못하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가진 것에서 오는 기쁨과 부담감, 그 두 가지가 양립되어 있는 모습이 1년 후의 미래의 자리에 떴고, 다음으로 2년 후의 모습 보면 더 풀카드, 바보 카드가 나와 있어요. 사모분들이 바보가 된다는 게 아니고요. 이 타로 카드에서 바보 카드는 앞길을 깊게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도전하는 카드예요. 2년 후의 미래에는요, 3번 분들이 완전히 새로운 걸 좀 도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풀카드는 확신이 없는 카드예요. 그런데도 새로운 곳으로 뛰어드는 카드거든요. 근데 그 끝에는 무지개가 있어요. 그리고 혹여나 실패해도 내가 크게 다치지 않는 시기예요. 이때는. 예를 들면은 뭐 새로운 사업을 도전한다거나 뭐 새로운 곳에 가서 산다던가 이런 것들이 2년 후에 벌어질 수 있고, 이때 뭔가 내가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고 싶은 계획이 있다면 이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크게 다치지 않는 시기거든요. 마지막으로 3년 후의 미래의 3번 분들 보면요, 굉장히 안정적인 미래를 상징하고 어떠한 기반을 다진 완드 4번 카드가 떴어요. 합격 카드, 털을 잡았다, 울타리 카드거든요. 결혼 카드이기도 해요. 3년 후의 3번 분들은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그 전까지는 내가 얻은 건데 잃을까봐, 잘못될까봐 약간 걱정하는 모습이 있다면 3년 후에는 모든 것들이 이제 당연해진대요. 그러니까 사랑에 있어서도요, 설렘이 있다는 거는 바꿔서 말하면 아직 내게 아니란 뜻이에요. 내가 언제든지 이 사람을 잃을 수 있고 쉽게 얻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설레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서로한테 익숙해지고 매일 뭔가 집으로 돌아오는 게 익숙해지면 좀 풀어지잖아요. 아무래도 좀 그전보다 설렘이 없어지죠. 그 이유는 뭐 서로한테 별로가 됐다 이게 아니라 잃을 걱정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확고해진다는 뜻이에요. 내 재산, 월 수입, 연인, 좋은 사람들, 아이들, 살고 있는 집, 이런 것들이 안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설렘이 사라진 자리에 안정적인 행복이랑 미래가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분들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드는 미래예요. 그리고 3번 분들은 3년 후에 안정화된 이런 현실을 기반으로 또 다른 시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도전은 훨씬 더 레벨업된 방향의 도전일 거다.
완전히 제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패해도 내가 돌아올 곳이 있어. 나를 백업해 줄 사람들이 있어. 돌아갈 수 있는 가정이 있어. 이런 안전기지를 만든 다음에 새로운 걸 도전하는 미래의 모습이 있어요. 마지막으로요. 미래 선배분들이 앞길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준대요. 내가 권장하는 것과 조심해야 되는 거, 어떤 조언이 있는지 들어보고 리딩을 마무리하면요. 앞길에 대한 중요한 힌트 자리에 퀸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고, 조심해야 될 것 자리에 스트렝스 카드가 나왔어요. 약간 미래 사모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좀 더 주장해도 되고 너 좀 더 까불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감추고 얌전히 있으려고 하지 말래요. 나는 뾰족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포로 막 나를 감추고 갈아내고 이런 개성을 지우기보다는, 인내하고 참고 그러기보다는 당당하게 내 주장을 하고 나대래요. 나대래요. 나의 매력이나 능력을 항상 어필하고, 그럼 기회가 오고 그걸 잡을 수 있대요. 3번분들은 지금 나만의 개성을 좀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요. 3번분들의 브랜딩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정체성이나 서사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릇이랑 달라지는 거를 걱정한 나머지 너무 무난하게 가거나 새로운 도전을 안 하거나 뾰족한 모서리를 갈아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잃을 것도 별로 없대요. 나 비웃겠지, 사람들이 창피당하겠지, 내 인생 망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비웃지 않는데요. 오히려 대단하다고 본대요. 만약 비웃는다고 해도 내가 생각하는 쪽으로는 비웃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권장하는 것, 5 오브 컵스 카드. 당분간은 좀 꼼꼼해지래요. 완벽주의.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최대한 치밀하게 하래요. 지나친 것도 또 계속 다시 생각하고 복귀를 하래요. 그러니까 좀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 행동을 돌아보고 계속 개선하라는 거거든요. 내가 예전에 냈던 작품 중에 반응이 좋았던 부분이랑 별로였던 부분을 파악해서 다음 결과물에 반영하는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내 과거 행동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개선하면서 좋았던 부분은 더 살리고 나빴던 부분을 다듬어라. 특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 대할 때 그런 작업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산업분들의 성과나 평판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4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사번분들 리딩 시작하기 전에 미래의 사번분들이 지금의 사번분들에게 보낸 편지 읽어볼게요. 우선 미래의 사번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지, 그 고민은 어떻게 해결될지 힌트도 준다라고 하고, 앞으로 사번분들이 어떻게 잘 될지 그 모습도 말해준다고 하니까 읽어보면요. 키카드 자리에 폴기니스 카드가 떴거든요. 용서라는 카드예요. 이 용서라는 건 단순하게 누가 나한테 잘못을 해서 내가 용서해주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과거에 대해서 생각을 너무 과하게 하고 있다면은, 지나간 거에 대해서 내가 미련을 갖거나 후회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면 그걸 완전히 놔주라는 거거든요. 이 미래 사모분들은요, 너 곧 완전히 과거에서 벗어나게 될 거야. 과거랑 완전히 다른 삶을 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거를 완전히 잊을 수 있을 정도로 더 좋은 걸 만나고 더 좋은 것을 경험하고 더 좋은 곳에서 살고 더 좋은 것을 시작하게 된대요. 우리가 흔히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조건은 아니거든요. 연애로 비유를 해보자면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 만난 사람이 더 한 똥 차면은 예전 사람이 자꾸 생각나겠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만난 사람이 더 벤치야, 그러면 사람 생각나겠어요? 이미 차단과 삭제를 다 완료했겠죠. 그런 느낌인 거거든요. 사모분들이 지금의 과거의 나에 대해서 뭔가 후회를 하고 있는 게 있거나, 예를 들면 내가 회사를 퇴사를 했는데 괜히 했나? 약간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뭔가 내가 과거에 했던 선택이나 행동이 자꾸 리플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막 과거에 만났던 썸남, 썸녀 혹은 헤어졌던 사람이 주기적으로 좀 생각이 나거나 뭔가 과거 때문에 새로운 걸 시작을 잘 못하거나 약간 그럴 수 있잖아요. 요런 것들이 있다면은 과거에 어떠한 나의 루틴이나 생각이나 경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벗어나기가 힘들다면은 미래 사모분들은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싹 다 잊어버리게 될 거다. 왜냐하면 더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더 좋은 사람 만날 거고 더 좋은 거 할 거고 더 좋은 직장 가질 거야. 너 지금보다 더 좋은 직업 가질 거야. 너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갈 거야. 그러면은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과거, 집착하고 있는 과거에 대한 것은 싹 잊어버릴걸?
"너 그렇게 될 건데 지금 네가 모르는 것 같으니까 미리 말을 해 줄게." 약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사모펀드의 전체적인 카드에는 새로운 시작의 키워드가 굉장히 강해요. 뉴 페이스, 뉴 플레이스, 이런 뉴라는 키워드가 강해요. 근데 이제 이게 내가 그냥 기존 거에서 업그레이드 되거나 기존 거를 이미 가진 상태에서 또 거기다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병행이 되는 게 아니라, 직장이라고 하면은 내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부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있는 직장을 완전히 그만두고 새로운 걸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병행이 아니라 완전한 종결, 완전한 시작이에요. 과거에 나는 약간 버전 1이었어. 그러면은 다음 나는 버전 2인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인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 지나온 과거에 대한 어떤 미련이나 생각이나 후회가 있다면은 과거로 돌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만약 든다면 그 시간 낭비고 감정 낭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전의 것들은 이미 낡은 거래요. 내가 바보 같아서 놓친 게 아니라 낡은 거고 수명이 끝난 거래요. 소라게가 그전의 소라집, 작은 소라집을 포기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껴서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낡은 것은 벗어야겠죠. 그래야 더 레벨 높은 걸 얻게 되는 거고, 여기 미래 사모분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 자리에 완대 퀸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퀸 카드는 지위가 높아요. 그리고 굉장히 매력이랑 자신감이 되게 뿜뿜하는 카드거든요. 완드 중에서도 가장 높은 퀸의 카드인데, 얘 보면 해바라기가 펴 있는 카드죠. 완드는 원래 불이에요. 뜨거운 불. 근데 이제 보통 불은 뜨거워서 손이 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은. 너무 함부로 행동하면 다치고 실수하잖아요. 이 완드가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인데, 이 퀸 완드는 달라요. 이거는 불을 따뜻한 햇빛으로 변환시켜주는 카드예요. 내가 높은 사람으로서 내 아랫사람을 따스하게 감싸 안아주는 카드거든요. 미래의 사법분들은 지금의 사법분들한테 너는 지금의 레벨에 머물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걸 빨리 깨달으래요. 레벨이 높은 장소에서 살 자격, 레벨이 높은 사람을 만날 자격, 직업, 내가 원하는 부를 얻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고, 넌 그만큼 매력적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너 보석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내 매력이나 능력을 감추지 말고 햇빛처럼 발산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기질 자리에 컵의 에이스 카드가 떴어요. 기본적으로 사모분들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받았거든요. 저는 전체적으로 조금 속도 깊고 좀 예민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이디어가 기본적으로 많은 느낌이에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취미도 많고 약간 창의적이고 센스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컵 카드는 감정, 분위기, 아이디어, 나의 기분,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호감을 주실 수가 있고요. 저 사람 좀 특이한데? 특별한데? 이렇게 눈여겨보게 될 수 있는 사람이 4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4번분들은 어떠한 모임을 조금 환하게 밝히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편하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스타일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4번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좀 빠르게 눈치챌 수 있어요. 그리고 배려심도 좀 뛰어나고. 근데 이제 내가 막 드러내고 티내면서 배려해주는 느낌보다는 속으로 저 사람이 저런 상황이 좀 불편하겠지 이러면서 이제 아닌 척 좀 스무스하게 배려해주는, 그러니까 센스 있는 고도의 배려에 좀 가깝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컵 카드가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은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체능 같은 거 잘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과거의 자리에 황제 카드가 떴는데요. 예전부터 쌓아온 것들이 좀 많은 분들이에요. 오래 다뤄왔던 것들이 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사모분들만의 뭔가 전문성이나 뭔가 오래 종사했던 직업이나 회사나 뭐 분야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황제 카드가 과거에 떴다라는 건 내가 어느 정도 급까지 올라갔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취향이나 조예가 좀 깊거나 몰입했던 분야가 있을 수가 있고,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장기 연애처럼 뭔가 하나를 딱 잡으면 관계를 진득하게 유지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좀 진심으로 대하시는 그런 진솔한 타입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현재 카드에 컵 5번 카드가 나왔어요. 분위기가 좀 어둡죠. 이거는 후회와 아쉬움의 카드거든요. 그래서 4번분들 중에서 뭔가 끝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퇴사했거나 뭐 헤어졌거나 이사를 왔거나 직장을 조금 바꿨거나 직업을 바꿨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과거에 대한 후회를 가끔 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가 오래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이 미래 자리 보면은 내면의 힘 카드가 나왔거든요. 되게 부드러우면서도 카리스마 있게 이 내면의 어떠한 야수를 제압하는 여신의 모습이거든요. 미래의 사본분들은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아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상처나 실패,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말 그대로 여신이 된 모습이 있어요. 내 안에 널뛰는 감정이, 미숙한 감정이 야수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부드럽게 진압하는 사람이다. 안정감이 있어 보이고
주변 사람들 눈에 4번 분들은 부드러운데 센 사람처럼 보인대요. 배울 점이 많고 존경할 점이 많은 사람처럼 보인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레벨이 높고 급이 높은 사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사람처럼 보인다. 미래의 4번 분들은 조직에 있다면은 승진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가 있는 모습도 보이고, 사람들한테 정신적 지주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야든지 간에 4번 분들이 좀 새롭게 시작을 한다라고 해도 그 새로운 곳에서 빠르게 기준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4번 분들이 뭐 내가 개인 사업을 한다라고 해도 빠르게 그 사업의 원리를 파악해서 멘토가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인생 경험들이 다 쌓여서 고민 상담도 좀 잘해주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4번한테 뭔가를 상담하면 정답이 나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통찰력 있는 답을 해줘. 약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4번 분들이 미래에 아예 새로운 곳으로 가서 새로운 이미지를 쌓는 느낌도 있어요. 뭔가 내가 이직하거나 이사하면은 새로운 공간으로 가서 이미지를 다르게 만들 수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걸 4번 분들이 미래에 좀 잘 하는 느낌이거든요. 내가 새로운 회사를 갔다면은 예전 회사에서의 미숙한 모습들을 다 고쳐서 뭔가 더 이상 그 전에 안 좋았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사모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 너 지금 힘든 거 알겠고 고민하는 거 알겠어. 불안한 거 당연해. 근데 내가 너한테 말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과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 너 잘 선택했거든? 그리고 너는 생각보다 훨씬 잘난 사람이야. 너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비관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너는 타고난 게 되게 많은 사람이고 과거에 있었던 것들 다 놔줘도 돼. 솔직히 내가 그렇게 실수를 크게 하지도 않았어. 누군가랑 너가 헤어졌어? 그러면은 안 맞았던 거야. 나중에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이렇게 말하지 말걸.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다시 만나도 똑같을걸. 왜냐면 사람이 안 바뀌어. 그 사람이랑 너는 안 맞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어디서 들었던 가족 얘기를 해볼게요. 어렸을 때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았던 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그분도 이제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고 성숙해졌대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왜 아빠를 싫어했지? 하고 기억이 안 나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다시 만났으면 나도 컸으니까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이해를 좀 하지 않을까? 해서 과거의 아빠를 다시 만났대요. 근데 이렇게 말했대요. 다시 만난 지 한 30분 만에 내가 왜 과거의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았는지 알 것 같아. 안 좋을만 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도 상대가 안 바뀌면 소용없어. 그럴 만한 사람이었네. 그냥 둘이 안 맞았던 거다. 이렇게 조금 결론이 났던 거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런 느낌이거든요. 4번 분들이 만약 과거의 것들을 다시 하게 되거나 다시 만나게 된다면 더 확실해질 거래요. 나랑 안 맞았던 거구나. 앞으로 나랑은 더 이상 인연이 없는 세계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니까 4번 분들은 과거에 대한 생각은 그만두고 나의 급을 더 올리고 현실에 더 집중하고 그거가 더 중요하대요. 새로운 것을 찾으러 떠나라 라고 조언을 하고 있고, 그럼 다음으로 미래의 4번 분들한테 앞으로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4번 분들이 지금 전체적인 인생 루트로 봤을 때 어떠한 시기인지 물어보는 질문에 4번 펜타클 카드가 떴어요. 이 카드는 내가 가진 것을 확실히 하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4번 분들이 자기를 확실히 알아가는 단계래요. 그리고 기반을 다지는 단계래요.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뭐랑 좀 잘 맞는 사람이구나. 나는 앞으로 어떤 걸 하고 살고 싶은 사람이구나. 약간 이렇게 내가 이미 가진 것들을 살펴보고 해석하고 더 통찰력 있게 라벨링하고 약간 그런 단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4번 분들은 최근에 조금 생각이 깊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약간 가끔 되게 철학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인간은 왜 살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자아 탐구를 조금 최근에 많이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시기이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4번 분들이 중간중간 멈추거나 내가 마음이 급해요. 왜 이렇게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행복해지고 싶은데 왜 이렇게 느리죠? 약간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은 휴식이 중요한 시기래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막 흥청망청 논다는 게 아니라 인생에는 달릴 때가 있고 잠깐 멈춰서서 정비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차도 하루 종일 달리기만 하면 고장나요. 하루 이틀 정도 정비해서 기름도 다 채워주고 어디가 괜찮고 어디가 고장났는지 보수도 하고 내비게이션도 고치고 이런 정비하는 시간을 제가 휴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정비하는 시간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정비를 하지 않고 일부러 뭔가 다친 사람이 나 오늘 운동해야 돼. 근손실 오면 안 돼. 이러면서 운동하는 사람들 더 그게 몸에 더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4번 분들이 달리다가 멈칫하고 막 이걸 반복하거나 뭔가 무기력하거나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건 사실은 지금 약간 정비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당연한 거래요. 그래서 자책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아 나 왜 이렇게 의지박약이지? 나 왜 이렇게 다 미루지?' 약간 이런 것들. 특히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는 걸 멈추래요. '난 왜 이렇게 느리지? 다른 사람들은 벌써 이만큼 다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쉬고 싶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약간 이럴 수가 있는데 시기가 달라서 그런 거기 때문에 자책하지 말래요. 사모분들이 주변에 봤을 때 되게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되게 좀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들. 근데 사실 속사정을 보면 다들 하는 고민이 있고 사모분들이 달릴 때 그 사람들이 쉬고 반대로 사모분들이 쉴 때 그 사람들 달리고 약간 이런 타이밍이 다른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일이고 다음으로 사모분들이 지금 힘들게 하는 고민이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힌트를 들어봤더니 컵 7번 카드래요. 마음을 가볍게 먹으래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이나 어려움은 마음을 가볍게 하면 술술 풀릴 수 있는 거래요. 모래주머니를 빼라.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보고 다양한 사람들 만나보고 이러면 해결된대요. 내가 마음 가는 대로 실패하면 쿨하게 포기하고 다음 거 찾고 약간 이런 느낌 경량화를 시켜라. 다음으로 앞으로 사모분들에게 생길 좋은 일 자리에 완드 8번 카드가 나왔어요. 요 완드 8번 카드는 열정, 뜨거운 행동, 의욕 이런 것들 진도라고 하죠. 진도도 의미해요. 이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카드거든요. 새로운 더 좋은 것들이 빠르게 나타나서 과거를 대체할 일이 생긴대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빠르게 벗어나고 완전히 잊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과거에 그런 거 했었어? 내가 과거에 그런 사람 만났어? 약간 전생 얘기하듯이 그럴 정도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젖어들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새롭게 만나는 게 더 강력하대요. 나랑 잘 맞는 세계야. 어떻게 보면 내가 자유롭게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구속했던 것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올 것이다. 다음으로 여기 사모분들의 미래를 1년, 2년, 3년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여기 1년 후의 미래 사모분들 모습 자리에 휠 오브 포춘스 카드,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떴거든요. 당장 1년 후만 해도 이미 많은 것이 변해 있는 모습이거든요. 물론 사모분들이 배워나가는 단계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사모분들의 삶이 계절 자체가 바뀐대요. 지금까지 사모분들의 계절이 겨울이었다면 뭔가 얼어붙어 있고 멈춰 있고 막 움직이기 힘들고 이런 상황이었다면은 1년 후에는 봄 또 혹은 여름에 가까운 느낌이거든요. 내가 좀 더 꽃을 피울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움직이기 쉬운 환경으로 간대요.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 1년 사이에 압축해서 배우게 될 거래요. 왜냐하면 배움의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과거의 나 자신이 좀 낯설어진대요. 그래서 1년 만에 만나는 사람들이 4번을 보면 되게 놀랄 수 있대요. 4번이 언제 이렇게 바뀌었어? 약간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 변화는 신체적인 걸 수도 있고 심리적인 걸 수도 있어요. 신체적인 변화의 경우 4번 분들의 컨디션이 되게 좋아지면서 뭔가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거나 몸매가 정리될 수도 있고 뭔가 내가 자신을 가꿔야겠어 라는 생각에 어울리는 옷도 조금 구매를 해보고 운동이나 다이어트도 하게 되고 이런 스스로를 가꾸는 변화가 같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1년 후에 만나는 사람들이 4번을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대요. 이렇게 4번이 날씬했어? 4번이 이렇게 자신감이 있었어? 4번 옆에 저 좋은 사람 뭐야? 언제 저렇게 멋진 사람 만났어? 약간 이런 4번 진짜 몰라보겠다. 좋게 바뀌었어. 그 방향이 되게 좋은 것 같아. 보기 좋아. 약간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2년 후의 모습을 보면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와가지고 기질자리의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랑 똑같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2년 후에는 사모분들이 완벽하게 자기답게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인 채로 그대로 있어도 허용받고 오히려 그런 나를 좋아해주는 환경으로 완전히 들어간다. 나랑 잘 맞는 상황에 동화되면서 사모분들의 감정, 즐거움, 아이디어, 영감 이런 것들이 콸콸 흘러넘치는 미래다. 그래서 2년 후에 사모분들은 되게 활기차 보이고 시간이 2년이 지났지만 지금보다 오히려 더 동안이 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나한테 맞는 환경에서 막 칭찬받고 축하받고 그럼 동안이 되거든요. 심리와 환경이 나의 이러한 건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2년 후에 사모분들은 되게 활기 넘치는 모습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3년 후 사모분들의 모습을 보면 식스 오브 완즈 카드가 떠서 대표적인 승전보를 울리는 카드거든요. 승리를 상징하는 강력한 독수리의 등을 타고 내가 날개를 펼치고 날아가면서 소리치고 있어요. 어떻게 소리치고 있냐면 내가 드디어 해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드디어 결혼해요. 내가 드디어 집을 샀어요. 내가 드디어 월천을 달성했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주변에 선언하고 알리는 카드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4번을 서포트하고 축하해주는 카드이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팀 단위로 보인다. 그래서 사원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면은 나중에는 직원을 꽤 많이 고용하면서 조직적으로 발전하는 느낌이 있고요.
3년 후에 사범분들 주변에는 조금 많은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겨 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사범분들을 인정해 주고 잘 통하는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좀 적극적으로 서포트하고 축하를 해 주고 있다라는 모습이 있고, 그 사람들과 4번이 되게 삶의 방향이 닮아 있대요. 그래서 안 좋은 감정이나 질투가 거의 없대요. 왜냐면 이 완드 6번 카드는 팀워크가 잘 이루어진 카드거든요. 내가 진짜 잘 된 거를 회사 동료들한테 말해보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 경쟁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겉으로 축하해줘도 속으로는 질투하거나 싫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4번 분들의 성공을 최대한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은 가족이거든요. 혹은 가족처럼 가까운 사람. 왜냐면 가족도 가족 나름이에요. 모든 가족이 축하해주는 건 아니에요. 어떤 가족이 축하해줄까요? 4번이 잘 되는 게 곧 본인이 잘 되는, 그러니까 4번의 이득이 곧 본인의 이득인 사람이 축하를 해줘요. 그런 사람이 4번 주변에 미래에 많아지게 된다. 즉 뭐 좋은 연인을 만나거나 결혼하게 되거나 회사 팀도 되게 팀워크 좋은 팀을 가족 같은 팀이라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주변에 지지해주는 사람이 많은 모습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4번 분들은 미래에 절대 외롭지 않아 보여요. 공동의 목표를 헤쳐나가면서 되게 짜릿한 감정을 느낄 거고 축하받을 일도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미래의 사모분들한테 지금의 나를 위한 힌트가 뭔지 한번 물어볼게요. 앞길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뭔지 알아보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하면요. 앞길에 대한 중요한 힌트 자리에 투 오브 완즈 카드, 권장하는 것 자리에 쓰리 오브 펜타클가 떴어요. 미래 사모분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삶을 준비해라. 어떤 감성에 젖어 있기엔 인생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다음으로 4번에게 권장하는 것 자리에 3 오브 펜타클스 카드는 협업의 카드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너 나이로 돌아간다면은 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야. 외부 사람들, 진짜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 나랑 목표가 같은 사람들, 전문 분야가 아예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에게 지금 가장 도움이 많이 돼. 만약 유튜브를 한다라고 하면요, 나는 기획을 잘해. 그럼 영상 제작 잘하는 사람, 혹은 뭐 아예 다른 카테고리의 유튜버, 약간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보고 협업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 다 극복하고 배우려고 하지 말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혹은 나랑 비슷한 사람이랑 상부상조하래요. 여기 보면 장인이 있고 기획자 있고 서포터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 세 명이서 서로 소통하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성당을 짓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의견을 들으라는 건요. 즉 내 마음을 활짝 열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경고의 카드에 저스티스 카드가 나왔어요. 내가 정의야, 내가 맞아, 이렇게 선 긋는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누군가 조언을 해줬을 때 그래 조언해준 거 고마워, 근데 나랑 잘 안 맞네, 약간 이런 거를 너무 급하게 판단하지 말라. 내 안의 기준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내가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내가 너무 매몰되면 못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목에 걸린 목걸이가 얼마나 예쁜지,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잘 어울리는지는 때로는 나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잘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들으세요. 협업도 하고 웬만하면 혼자 일하지 말래요. 내 안의 기준에 갇혀서 고립되지 말고 융통성을 갖추세요. 만약 이 상대방의 의견이 정말 안 맞고 팩트로 문제가 있거나 범법 뭐 이런 거라면 당연히 멀리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나랑 조금 다른 정도라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도 저 사람의 의견이 있어서 저렇게 말을 했겠지. 최대한 나의 기준을 누그러뜨리고 나도 부족해, 내가 다 아는 게 아니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마음을 활짝 여는 연습을 하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